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그래도 뭐 무난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네. 9월달 많이 고생하셨는데 10월달 괜찮네요. 네, 10월달 먼저 맞았어. 원래 10월달에 맞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10월 초 대비는 아직 반등을 끝까지 못했는데 네. 천천히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뭐 3천 회복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네. 3천은 회복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0.88%, 코스닥 0.72%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3,015포인트, 네. 코스닥은 아직 1,000이 안 됩니다. 99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계속 연달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000억 매도했고 네. 코스닥에서는 1,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8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2,0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뭐 한 1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포진됐겠네요. 요즘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우리 증시각도 TV 보는 모양이네. 근데 외국인들이 연달아 지금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1,000억 매도를 했어요. 매도한 거야? 산 거 아니고? 아니,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했어요. 하이닉스는 매수했고. 8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네. 아직 우리는 영어로 자막 바꿔야 될 것 같아. 뭐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깨우쳐줘야지. 이제 살 때다. 아니 뭐 그렇게 팔 때가 아니다.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사람들아. 그걸 좀 6개월 뒤면 판세가 바뀔 건데. 그러게요. 네. 네,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다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뭐 일본도 1.8% 올랐고요. 홍콩도 1% 넘게, 상해도 0.4%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것 우리 같고요. 어제가 세게 올랐기 때문에 녹았어요 오늘 좀. 네. 저도 녹았어요. 하나도 재미없더라 오늘. 그러게요. 완전 재미없는 날이었어요. 네. 잠이 오더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기계 업종입니다. 최근에 기계 업종이 1위로 등극을 한 게 한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네. 두산중공업이 또한 4.4% 오르면서 지수 상승 기대를 했고요. 할 말 많습니다. 예, 원전 기대감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WTI가 82불 터치를 했더라고요 오늘. 천연가스 선물도 지금 5.6불로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프랑스가 원전 투자 소식 나온 이후로 계속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력이 문제라고 내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전력이 문제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수익은 하나도 못 먹었어. 열받아.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측하고 완전히 빗나간 거지. 마지막 결정에서 버스 잘못한 거예요. 네. 참 대장주 선택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진파워가 27%, 한전기술 14%, 두산중공업 4.4%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제가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전력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 많이 신재생 했죠. 에너지. 근데 주가가 다 올라서 살 게 없다. 오늘 건 어쩔 수 없어. 이미 놓친 건데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오늘 하루짜리 먹으려고 들어가나? 그거는 포기지. 그래서 싼 주식을 여기서 또 찾아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네. 있으면 사고 없으면 다음 국면 준비.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금융당국에서 전세 대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굉장히 강하게 조였잖아요, 대출. 네. 예, 대출 총량 규제를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면서 전세 대출 실수요까지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세 대출은 한도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시중은행들도 이제 18일부터 전세 대출을 영업점 한도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시중금리도 전일 대비 좀 상승하면서 오늘 은행업종이 올랐습니다. 은행업종이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카카오뱅크가 1.8% 올랐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1,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보험업종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주열 한흥총재가 오늘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네. 네,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10월 금리 동결한 거에 대해서는 8월에 이어서 연달아 인상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영향에 따른 부담으로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12월에는 뭐 아무래도 누가 봐도 인상할 것 같은 그런 매수를 11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물가는 공급 차질과 수요 회복이 가세해서 2%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는데 당분간은 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죠 미국에서 새벽에.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정도 상승을 했고 TSMC가 가이던스를 예상을 상회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2% 상승했고 마이크론, 인텔도 2%, 3%씩 올랐더라고요. TSMC는 이제 3분기 캐펙스를 전분기 대비 11% 증가한 68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 4분기에는
더 높습니다. 네. 70에서 80억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22년까지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또 했고요. 음흠. 이에 대해서 유안타 증권의 이재윤 연구원은 파운드리 공급 부족 지속에 따른 수혜는 DBI-텍이 얻을 것이다. 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8인치 공급 부족은 12인치 대비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8인치는 차량용 반도체로 쓰이죠, 많이. 일단 다 얘기하세요. 네, 네. 한꺼번에 쏟아내겠습니다. 예, 네. 뭐 파운드리는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는 좀 D램이 중요한데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 하이닉스 한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 국내 증권사는 계속 목표가를 내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BK 증권에서 또 내렸는데요. D램 가격 하락으로 실적 우려가 큰 구간이다. 향후 서버용 D램 가격 하락폭을 확인한 후에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내렸고 하이닉스는 12만 5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계속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답답한데요. 실제 숫자가 좋아진 건 내년 6월은 숫자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 6월에.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파운드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게임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업력이 사실 좀 떨어지거든. 근데 업력을 계속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업력을 키우면 글로벌리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삼성전자밖에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미 2022년까지 꽉 찼죠. 빈자리 없습니다. 지금 이미 빈자리 없지만 향후에는 무슨 말이냐, 가격을 높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격이 빈자리예요. 그 TSMC는 뭐 30% 20% 올리고 삼성전자는 15% 올리는 건 그만큼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캐치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TSMC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 극세 그 초선단 공정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인식하기 시작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올해 분명히 그게 숫자로 나올, 내년에, 미안합니다. 워낙 땡기다 보니까 올해라 그러네. 네.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하고요. 내년 연말에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이고 내후년에는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프리미엄 요소가 분명히 맞거든.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런 얘기 안 해? 왜 너희들은 트렌드 포스 디램 익스체인지만 봐?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요, 여러분, 대만 친구들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애들 IT 잘 못해요. 애들 몰라, IT 잘. 우리가 훨씬 많이 알아, IT는. 왜냐면 우리는 핵심이 IT니까. 그렇죠. 걔네는 IT 없이도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 은행만 잘해도 먹고 살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요, 그 시장의 질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우리가 IT를 훨씬 더 잘 봅니다. 미국 애들에 비해서. 미국 애들 이렇게 뭐 이렇게 반도체 이런 거 하면 머리 아파. 쉣 이러면서 도망갈 걸? 걔네 복잡한 거 못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 안 되는 애들. 물론 저도 수학은 안 됩니다만.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니온기자 신문에서 BOE가 지난달에 아이폰 13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나왔습니다. 미용 게이지하네. 니온게이자죠. 예. 그동안은 네. 이제 BOE는 리퍼용 패널 등 한정된 용도로만 OLED를 이 애플에 공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새 아이폰에 패널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납품 비중이 초기에는 한 20% 정도 비중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는 40%까지 늘려간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아닐 것 같은데? 네, 일단 품질 이슈 때문에 그동안 계속 탈락을 했었는데 빠르게 올라가긴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이폰 13 기본형에는 LG 디스플레이가 탑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프로랑 프로 맥스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아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BOE가 이제 기본형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늘린다고는 합니다. 아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죠. 그렇죠.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하겠죠. 워낙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한테 1조씩을 벌써 여러 차례 물어줬습니다. 그 라인을 독점하는 대신에 수라양을 못 해주면은 페널티를 물기로 했었거든요. 페널티를 계속 물어주고 있었어요. 네. 애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만큼 완전한 솔벤더였다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쪽에서 다른 데가 도저히 못 쫓아왔다는 거죠.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진입하면서 아마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참 용납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기술적 패권을 못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 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또 이제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14억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올해 조금 느네요. 네, 14억 1천만 대 예상을 했고요. 스마트폰의 칩셋과 드라이버 IC 등의 핵심 부품 부족이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특히 예상치를 좀 하회할 것이다. 올해보다 적구나. 네, 예, 죄송해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도 폴더블 폰의 이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저번에 한번 매장에 갔다 왔지만 일부는 뭐 바로바로 된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네.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도 최근에 이 생산 차질 때문에 네, 공급 1,000만 대 감소 줄였죠? 때문에 1,000만 대 줄였고요. 출고 소요 기간도 4주에서 5주 정도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핸드셋 주가들도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네, 더 이상 빠질 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삼성 잘해야 됩니다. 진짜 3억 2천만 대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짜 해야 돼요. 지금 밸류 체인 다 죽어가고 있어. 네. 네. 어제 소식이 나왔었죠. 네. 그 소식은. 네. 그리고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협상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반응을 기다릴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신원이 13% 올랐고 인디에프가 6%, 아난티가 4.7% 상승을 했습니다. 보였는데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나 오늘 껄껄이네. 껄무새 됐네 오늘 완전. 심심한 날이네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 저거 신장 위구르라든가 뭐 이런 거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 그거 게임도 안 되고요. 진짜 골든키는 북한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의 나를 한번 펼쳐보세요. 북한이 미국하고 수교하고 친미 국가가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중국 어떨까? 뭐 중국이 뭐 지금 대만 빼고 대만 한 군데 빼면 북한이 친미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벌일 건가? 상상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등짝에 칼이 꼽힌 거예요. 지리적으로 완전 등짝에 칼이 꼽혀가지고 이건 꼼짝 달싹 못하는 상황인지 완전히 꽉꽉 조임을 당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 원유 생산 라인은 아니니까 그거는 피해 있습니다만 아니 저거 생각 안 나십니까? 쿠바? 네. 케네디 때 쿠바 소련하고 몰라요? 그 태어나기 전 얘기라서 잘 모르는구나. 쿠바가 왜요? 핵전쟁 그 말씀하셨던 핵전쟁 발발 위험성이 한번 크게 있었던 게 바로 쿠바였어요. 뭐냐면 쿠바를 지원한다고 그 누구죠? 후르쇼프인가요? 그 사람이 배를 띄워서 핵잠인가를 이렇게 쫙 끌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사일 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잖아 미국에서. 중간에 멈춰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때 전쟁 발발 직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치가 플로리다 바로 밑이잖아요. 수영 쳐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아니야? 플로리다에서. 거기 미군 기지가 있지 않나요? 관타나모의 그 쿠바에? 감옥소죠. 그것은 기지가 아니고. 그런가요? 감옥소입니다. 근데 어쨌든 쿠바가 저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봉쇄를 꽁꽁 다니면서 거기 가면 역사기행이지 않습니까? 50년대, 60년대 차량이 아직도 고쳐져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에 이렇게 폐쇄를 당했는데 이 적국이라고 생각돼가지고 그거보다 더 가까운 위치잖아. 북한은. 그렇죠. 그게 친미가 되는 순간 이거는 뭐 난리가 나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 되게 열받을 거야. 내가 니들하고 같이 형제국이라고 해가지고 니들 건국할 때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고 니들 다 작살나고 죽었을 때 우리 동북아에서 우리가 아니었으면 니들 뼈도 못 추리고 국민당한테 다 졌을 놈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도와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배신을 해? 근데 또 영화 장진호는 요즘 히트친다면서요. 그렇죠.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참전했던 항미 전쟁. 네. 근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꼭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북한 역사를 공부해 보면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 굉장히 세잖아요. 제가 직접 만나봤지만 진짜 자존심 세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네네 형님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에라이 씨 너희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거 뭐냐 그지같이 살고 안 되겠다. 저쪽하고 손잡자. 근데 사실은 의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긴 거리를 철도 타고 거기까지 갔겠죠.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친미되면 중국은 이제 똘똘 이제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 알겠습니다. 정치적 얘기를 자, 너무. 다시 돌아오시죠. 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랑 말랑 지금 기로에 있는 지금 것 6만 달러 가까이 갔어요. 예, 뭐 한국 그 빗썸 네. 그 기준으로는 7,200~300만 원까지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 3개월 가량 한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는데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사실상 승인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 비트코인에 연초에 투자를 했었다고 알려졌었잖아요. 네. 차익을 1조 원 이상 남겼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3만 불 정도 대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2배네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요즘 주가도 많이 오르고 또 그리고 스타링크 통해서 항공기 내에서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한다라고도 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항공사들하고 협의도 한다고 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기술 투자가 23%, 비덴트가 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산 백신주들이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오늘은 사실 뭐 엄청 폭등한 이런 섹터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좀 바이오 그중에서 좀 약세였지. 약세를 보였던 게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산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이고요. 지난달에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달 말부터 첫 피험자 투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3상 중간 분석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이후에 허가를 신청할 텐데요. 식약처 심사까지 하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쯤은 가야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바이올로직스가 최근 식약처에 3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달 중으로는 2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셀리드 여기도 지금 열심히 백신 개발 중인데 1, 2상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들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0.8% 하락, 유바이올로직스가 4.3% 하락, 진원생명과학이 1.2% 하락, 제넥신은 보합이고 셀리드가 4%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이제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운영 시간이 밤 12시까지로 2시간 정도 늘어나고요. 수도권 등의 4단계 지역은 백신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자 포함하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지역은 10인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방역 당국은 이제 접종률 85%를 도달했을 때 마스크와 집합 금지, 뭐 영업 제한 조치 이런 게 없어도 델타 변이 차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62.5%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면 70% 도달해 보이고요. 예. 85%도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0%가 되면 이제 정부에서는 숙박, 관광, 철도, 외식, 공연, 전시 등의 이제 쿠폰 발행을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프라인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3.4% 정도 올랐는데요. 네. 네, 오프라인 소비가 활성화되면 이 나이스 정보통신이 오프라인 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용카드 결제하면은 그 중간에 이제 가맹점과 중개를 해주는 업체인데요. 네.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 많이 하면 이 오프라인 밴 업체가 수혜를 보고요. 또 나이스 정보통신은 온라인 밴도 진출을 해가지고 비중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프라인만 거의 하는 회사였는데 네. 온라인 비중도 최근에 업데이트했을 때는 뭐 절반 이상까지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제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상황이 오겠죠. 네, 네. 이 회사 말고도 다른 결제 업체들 많이 있는데. 네, 네. 많이 있고요. 그 밸류에이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뭐 이제 영화관 같은데 CGV도 이렇게 되면 잘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컨택 기업들이 이미 오른 거 말고 안 오른 것들 중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네. 네, 노래방도 열리나요? 노래방이요. 네. 노래방도 제가 보진 못했는데 열리지 않을까? 영화관 열리면 노래방도 열리겠죠. 그렇죠. 우리 또 나침반이 한 노래 합니다. 우리 막 여자들 여심을 녹이는 그런 노래 하죠. 네.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노래방에서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노래 잘 불러서 결혼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노래들 나를 기약하면서, 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고 해요. 영화까지도 간다고 하는데요. 네. 한파 특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단계씩 추워지는 거지.
뭐 확 추워졌다 다시 풀렸지만 저점은 내려가는. 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